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자를 가장 재미있고 가장 즐겁게 배우는 시간, 여러분의 쏙쏙 한자 300입니다. 자, 오늘은요 16번째 시간으로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미리 보시죠.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 잘 보셨죠? 자, 언제 보아도 우리한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율동과 노래였습니다. 자, 처음 한자 보시죠. 불주. 자, 이번 한자는 불주자입니다. 자, 불주자의 자음풀이 살펴보면 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인주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수에 주인주를 합한 글자로 흐르는 물을 한쪽으로 주력이 되게 더 된다여 물대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주자가 되겠습니다. 불주자의 활용 예문 보시면 띄어쓰기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어디에 들어가죠? 주유소에 들어가죠. 그 주유소를 바로 이 주자를 쓰게 됩니다. 불주자. 3번, 여름이 되기 전에 뇌염 예방 주사를 맞이합니다. 주사할 때 바로 이 불주자를 쓰게 되고요.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입입니다. 주입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부어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주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입식 교육은요, 외기를 위주로 해서 지식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주입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 주자를 쓰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주시입니다. 주목해서 보는 걸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자죠. 자, 세 번째, 주목이 나왔습니다. 주목은 주위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책. 자, 이번 한자는 책자입니다. 여러분, 책 없는 사람 없겠죠? 자, 책자의 자음풀이를 살펴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나무가 나오고 있죠. 즉, 종이 발명 이전 대쪽에 글씨를 써 끈으로 엮은 것을 본뜬 글자인데 지금은 책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의 예문을 살펴보면 난 어젯밤에 동화책을 읽었는데 너무 무서운 내용이었어. 2번, 지난 1년 동안 쓴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봅시다. 3번, 책상에 앉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읍시다. 책이라든지 책상할 때 바로 이 책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만화책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책이 바로 이 책자를 쓰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왔죠? 소설책입니다. 자, 우리 소설책 또는 그냥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책자입니다. 책자는 작거나 얇은 책을 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 앞에는 소자를 붙여서 소책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가을추. 이번 한자는 가을추자입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논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메뚜기 생각나시죠? 자,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바로 가을철 메뚜기의 모양을 본떠 가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메뚜기는 빠지고 화와 화, 벼화와 불화가 합쳐져서 바로 가을추가 된 것입니다. 자, 가을추자의 활용 예문 살펴볼까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2번, 추석은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한가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3번, 추수라는 농부의 손길이 분자입니다. 추수는 순 우리말로 가을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시면 첫 번째, 추풍. 추풍은 가을에 부는 바람을 추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만추가 나왔습니다. 만자는 늦을 만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추는 뭘까요?
늦가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춘추가 나왔습니다. 춘추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봄, 가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춘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춘추는요, 너희 할아버지 춘추가 어떻게 되시니? 어른의 나이라 할 때 춘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 추자와 관련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한자 성어는 바로 추나 추동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해석이 되죠.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나 추동이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집택, 이번 한자는 집택 또는 집택으로 읽히는 한자입니다. 자,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역시 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집면에 맡길 탁을 합한 글자로 집에 의지한다는 데서 의지하고 사는 집을 뜻합니다. 댁으로도 읽히는 것이 바로 집택, 집택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나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이럴 땐 집댁으로 읽혔죠. 2번 우리 집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가 아시죠? 주택이 모여있는 곳. 3번 회사에서 사원을 위해 마련한 집을 사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그렇죠. 바로 회사를 나타내고요. 택은 집이죠. 회사에서 마련한 집이란 뜻이 되겠고요. 활용어 살펴보시면 자택입니다. 자택은 뭐예요? 자기의 집을 자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 말고 단독주택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연립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보통 3층 이하로 돼서 공동적인 계단 같은 건 있고 각자 독립된 가구를 형성한 주택을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택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의미 아니겠습니까? 집택으로 읽을 때 어떤 글자였나 볼까요? 자택,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집이고요. 자, 두 번째는 택지입니다. 택지는 주택을 지을 땅을 택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집댁으로 읽습니다. 댁내, 집안이란 뜻이죠. 자, 두 번째 시댁, 시댁은 뭐예요? 시집의 다른 말이 시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택, 집택자는요. 특히 음에 대해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겉표, 이번 한자는 겉표자입니다. 겉표자의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옷이 보이고 있죠. 털모에 옷 의를 합한 글자로 털옷은 그 털이 겉으로 나왔다는 데서 겉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겉표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인물의 목소리, 몸짓, 표정을 잘 나타낸 친구의 이름을 써봅시다. 2번 상상한 내용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 봅시다. 표현은 뭐예요? 의사나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표지를 예쁘게 꾸며봅시다. 표지는 순우리말로 책뚜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을 살펴볼까요? 표면입니다. 표면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면을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표피입니다. 자, 식물 같은 거에서 겉으로 드러난 피부를 우리는 표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표명입니다. 표명은 드러내어 밝히는 것을 표명이라고 합니다. 표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어입니다. 겉표의 상대어는 그렇죠. 바로 송리가 되겠고요. 겉표와 송리가 합쳐져서 한자 성어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뭡니까? 바로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무척 안 좋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울 5개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필필필 아래 하하하 될 화화화 모일 회회회 뒤후후후 필하화회후. 친구들의 멋진 율동과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처음 만날 한자 살펴보시죠.
반드시 필. 이번 한자는 반드시 필자입니다. 자, 반드시 필자의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주살 이게 8파를 합한 글자로 어떤 표적으로 말뚝을 박아놓고 확실하게 그 경계를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뜻은 단정한다는 뜻이고요. 나아가 반드시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드시 필자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필자의 활용 예문 보시면 1번 아직도 요술방망이가 필요하니 2번 수재민을 돕기 위해 생필품을 모았습니다. 생필품은 생활필수품의 준말이 되겠고요. 3번 많이 들어보셨죠? 오 필승 코리아. 필승은 뭡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 바로 필승이 되겠습니다. 자, 활용어 살펴볼까요? 필독이 나왔습니다. 필독. 독자는 무슨 독자예요? 읽을 독자죠.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뜻이 필독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필수품.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우리는 필수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필사적입니다. 필사적은 뭐라고 그랬죠? 죽음을 무릅쓴다는 얘기했죠.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필사적인 탈출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자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될 한자성어는 바로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일은 반드시 필자죠. 반드시 필, 귀자는 돌아갈 귀자죠. 그래서 일은 반드시 바른 도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필귀정의 원칙만 갖는다면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아래 하. 이번 한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우리 육서 중에 지사에 해당하는 문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물의 아랫부분을 가리켜 아래의 뜻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아래 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보시면요. 부자는 하인이지, 종을 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하차는 차에서 내리는 걸 하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를 타는 건 상차 아니죠. 그때는 승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 숙제도 안 하고 천하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니. 천하태평은 근심 걱정이 없이 크게 평안한 것을 천하태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하류가 있습니다. 강의 아랫면을 우리는 하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는 상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지하입니다. 지하는 뭐예요? 땅 아래. 땅 아래는 없죠. 땅 속을 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는 지상이 되겠고요. 지하와 비슷한 말은 구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천. 자, 세 번째는요. 하위입니다. 하위는 낮은 지위를 하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래 하자와 여러분 꼭 구별해야 될 한자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하자 위에 한 획을 더 그으면 조급할 변자가 됩니다. 성으로도 많이 쓰이죠? 성씨에 변씨에 이런 변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구분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될 화. 이번 한자는 될 화자입니다. 자, 될 화자의 자원풀이 살펴볼까요? 자, 사람이 나오겠죠? 원래는 바로 선 사람이 거꾸로 서게 되어 죽다, 변화하다의 뜻이 되었는데 또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착해진다는 데서 변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될 화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문화재를 보존합시다. 2번 화장지를 아껴 씁시다. 자, 3번 볼까요? 화석을 통해서, 화석이란 건 뭐예요? 지질시대에 살던 동식물의 그 뼈가 암석에 남아있는 걸 화석이라고 그러죠. 화석을 통해서 이미 멸종해버린 동물이나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화신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정의의 화신이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할 때 화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좀 어렵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신입니다. 화합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될 때 우리는 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왔죠?
동화는 뭡니까? 서로 닮는 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모일, 회, 기본 한자는 모일회자가 되겠습니다. 모일회자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합하라의 뜻인 집의 변형인 글자와 더할 징의 획을 생략하여 합한 글자로 모으고 더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모일회자가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자, 예문 보실까요? 성원의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이 회의가 되겠죠. 2번, 회비는 1,000원이야. 회비라는 건요, 회의, 개설, 유지에 충당하는 경비를 회비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에 참석하십니다. 반상회 아시죠? 자, 활용어 살펴볼까요? 회합입니다. 회합은 서로 모여서 만나는 것을 회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회담입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회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대회입니다. 큰 모임을 우리는 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뒤, 후, 이번 한자는 뒤후자입니다. 자, 뒤후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 보시면 이 글자는요, 바로 자유롭게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없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의 뜻이 된 말이 바로 뒤후자가 되겠습니다. 예문 보실까요? 1번, 오늘 오후 3시에 여기서 만나자. 오후라는 건 뭐예요? 정오부터 자정까지. 낮 12시부터 밤 12시 사이를 오후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우리 학교 후문 앞에는 문방구가 있습니다. 후문은 위쪽에 난 문을 후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후식은 무엇을 먹을까? 후식은 식사 후에 먹는 과일 같은 간단한 것을 우리는 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후진입니다. 후진은 뭐예요? 그렇죠. 뒤로 나가는 걸 후진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빠꾸란 말 들어봤습니까? 빠꾸란 말이 후진인데 이 빠꾸란 말이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꾸는 영어의 백에서 온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후방입니다. 자, 후방은 뒤쪽 방면은 후방이라고 얘기하겠죠. 후방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전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후는 그 다음이란 이야기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후자와 관련해 꼭 알아야 될 거 뭐가 될까요? 상대어가 되겠죠. 뒤후의 상대어는 바로 앞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후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한자 성어입니다. 전무후무, 무자는 없을 무자 아니에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물주주 책책책 가을주주 집택택 헛표표 반드시 필필 아래 하하 될 화화 올 회회 휘후후 주택 교실 화화회후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불길한 새라고 알고 있는데 한자의 까마귀는 혀성이 지극한 새라고 해요. 맞는 말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까마귀가 효성이 지극한 새라는 걸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바로 반포지효입니다. 반포지효는 까마귀의 지극한 효심을 나타냅니다. 반포라는 것은요, 되먹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까마귀 하면요,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 아주 불길한 새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까마귀 울면 애가 죽고, 점심에 울면 젊은이가 죽고, 저녁에 울면 늙은이가 죽고, 밤에 울면 살인이 날 징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까마귀는요,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하면 흉조라 하는데 사실은요, 까마귀는요, 새끼가
어미를, 물론 자식이 어미가 이제 늙고 일할 수 없을 때 먹이를 먹여주는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불길한 새, 흉조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까마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처럼 한자어에는요, 사물의 본래의 모습, 본질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뜻을 통해서 새롭게 사물을 보는 눈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를 확인하는 재미있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한자에 도금을 쓰세요. 도금 문제가 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도금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1번 주유입니다. 주유는 뭐예요? 기름을 넣는 걸 주유라고 이야기하죠. 2번 빌공자, 그리고 책자 쓰였네요. 뭡니까? 공책입니다. 자, 3번 가댁, 가택. 이럴 때는 택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집택, 집댁 둘로 읽히기 때문에 도금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가택이고요. 자, 네 번째는 하류가 되겠습니다. 하류, 리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한자의 훈과음을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아주 좋은 문제인데요. 1번은 화자인데 무슨 화자입니까? 대화자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그렇죠. 6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무슨 자예요? 마음심? 아니죠. 마음심에 한 획이 더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자가 되겠죠.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4번에 있습니다. 3번은 주자인데 무슨 주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불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주인주자 쓰면 안 되겠죠. 주인주자는 왼쪽에 있는 물수변이 없어야 되고요. 자, 4번 무슨 자입니까? 표자 아닙니까? 무슨 표? 겉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친 한자의 바른 도금을 보기처럼 적으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택내? 아니죠. 댕내입니다. 댕내는 집안이란 뜻이고요. 정답은 댕내가 되겠고요. 2번 힘찬 구호로 뭐를? 필승을 다짐합니다. 필승은 반드시 이기는 걸 이야기하고요. 정답 필승. 3번 저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을 봤나? 정답은 표리부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잘 푸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출필고지하고 반필배알하며. 자, 어떤 말인가 살펴볼까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고 누구에게? 부모님께. 돌아와서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며. 자, 사자수학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평생 실천해야 되겠지만 이건 지금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리 반포지어 배웠죠? 자, 새보다 효도를 못한다면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효도를 실천한 속에서 보다 여러분 자신이 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7급에 해당하는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급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책 2권이 끝났네요. 자, 이제 새로운 책을 공부하게 되는데 더욱더 쏙쏙 한자 300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